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을 넘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소중한 과정이 바로 임대주택 이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부터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까지 다양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초생활수급 및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보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생계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를 통해 건강을 돌보며,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는 복합적인 기준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야말로 저소득 가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라는 특정 상황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이사는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사업체를 통해 짐을 옮기는 비용, 새로운 임대주택의 보증금,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모든 이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 비용 지원의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하거나 식구가 많아 짐이 많은 대규모 가구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감당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은 임대주택 당첨이라는 기쁜 소식 뒤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어렵게 얻은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입니다.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사 전후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이사를 하고 나서도 기존에 받던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는 집에 각종 공공요금 할인 신청을 하고,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추가 혜택이 있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고령이신 어르신이나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꼭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장벽이자 실제적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신체적 제약과 현장 지원의 부족입니다.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은
이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살림살이를 직접 싸고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다치거나 이삿짐을 포장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현장 지원이 항상 충분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거나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이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력 지원이나 물리적인 도움의 부족은 이사를 앞둔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존엄과 편안함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사비는 물론 새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시거나 이주하려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와 같은 주요 공공, 주택 공급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이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사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이사비 지원이나 이사와 관련된 다른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하시려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원 또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굿네이버스, 아름다운 재단 등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수많은 민간 복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 대상,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자립준비 청년, 위기 가구 등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더라도 민간 기관의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지원을 찾아보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긴급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난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진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을 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 사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활용한다면 이사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이사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4가지 핵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요약하고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경제적 지원의 한계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실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이사 물품 운송비 외에 자잘한 부대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 이사 비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비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입니다. 이사 전후로 처리해야 할 수많은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는 특히 고령자나 정보 취약 계층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의 방문 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대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제약에 대한 현장 지원 부족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사는 엄청난 체력적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경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이사업체와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사를 돕고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인력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분들을 위한 방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제도적 이해 부족 및 정보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사 지원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와 사업이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사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임대주택 이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경제적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현장 지원 강화, 그리고 정보 접근성 개선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이사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이웃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영상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따뜻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